아들이 효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뻤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본심을 알고 나니 그저 후회만 남는 여행이 되고 말았네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을 저는 요즘 들어 더 자주 곱씹게 됩니다. 마흔이 넘어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 딸을 볼 때면 지금 이 순간 내 존재는 어디쯤일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죠.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연금도 있고 소소한 생활비는 자잘한 일로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겉보기엔 평온한 노후입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마음으로 챙겨주는 날이 과연 올까? 하는 바람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아들은 이제 40대 초반이고 그 나이답게 늘 바쁘게 삽니다. 직장일의 회식에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없다는 말은 익숙해진 지 오래예요. 딸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고요. 전화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을 만큼 둘 다 각자의 인생에 충실하죠. 물론 저도 압니다. 자식이 다 컸다는 건 부모를 벗어나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그저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하며 엄마 요즘은 어때? 하고 물어봐주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가끔 그러더군요. 우리 잘 살았지? 자식들 다 시집 장가 잘 보냈고 아쉬울 거 없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족 여행 광고를 보고는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마 저처럼 그도 바라는 게 있겠죠. 이젠 우리도 자식 덕 좀 보나 하는 소망 같은 거요.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습니다. 우린 자유로워서 좋아요. 애들 안 귀찮게 해서 좋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한테 한 번쯤 챙김받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그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요. 그 순간 저는 말로 다 못할 만큼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 여행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봄 오후였습니다. 텃밭에 앉아 상추를 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바쁘셨어요? 아니야. 나야 뭐 바쁜 게 있니? 웬일이야? 아, 그냥 오랜만에 전화도 드릴 겸. 그래.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잠시의 안부 인사가 오간 뒤 아들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려고요. 뭐라고? 그냥 두 분 모시고 해외 한번 가자고요. 효도도 할 겸.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이 효도를 말하다니. 젊은 시절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밤마다 남편과 경찰서에 쫓아다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부모를 여행에 초대할 만큼 듬직해졌다는 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벅차고 가슴 찡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준비한 거야? 그럼요. 항공권이랑 숙소 다 예약해뒀어요. 아이들도 방학이고 아내도 엄청 신나 있거든요. 어휴, 그게 웬 복이니? 고맙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볼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더니 말없이 웃으며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됐네. 드디어 우리도 덕 좀 보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도 오네. 작년 이맘때는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였어요. 무릎 수술도 있었고 위 내시경에서 이상도 좀 발견됐고 그때도 자식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칠까 봐서요. 그래, 이번엔 마음껏 즐기자. 이 여행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효도의 시간일 거라고.
그래서 며칠 뒤 여권을 다시 만들고 여행용 신발도 새로 샀습니다. 남편은 괜히 며칠 전부터 배낭을 꺼내 먼지를 털더라고요. 출발 하루 전날 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짐은 다 챙겼니? 네. 엄마는요? 응. 우리도 준비 다 했지. 근데 말이야,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기회를 줘서.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효도구나.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희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설렘이 가득했죠. 남편은 셔츠에 다림질까지 해입고 저는 새로 산 선글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도 있네.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공항 도착 후 아들과 만나기로 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손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이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공항 바닥을 구르듯 달려왔고 그 뒤를 따라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엄마,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인데 우리가 늦을 수 있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째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는 시계를 힐끔 보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뭐 피곤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라운지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고 비행기 티켓 부스 앞까지 달려가고 저는 조마조마해서 손주들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그렇게 뛰면 안 돼. 위험하잖니. 그러자 큰 손주가 말했죠. 왜요? 다들 괜찮은데요? 여긴 넓어서 뛰어도 되잖아요. 입을 삐죽이며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순간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비행기 탑승 후에도 아이들은 좌석 사이를 오가며 장난을 쳤고 승무원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며느리는 아이패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달래고 과자 챙기고 물 주고 그러다 보니 비행시간 6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엔 이미 체력이 바닥이더군요. 공항을 나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숙소는 리조트로 잡았어요. 바다 바로 앞이라 뷰 끝내줘요. 그래? 아이고, 정말 고맙다. 이런 데를 우리가 언제 와보겠니?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찡해졌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며느리가 슬쩍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배정은 조금 달라요. 저희 둘은 조용히 쉴 수 있게 한 방 쓰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손주들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고 싶다 그래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키를 보니 정말 우리는 손주들과 같은 방이었고 아들 부부는 별도의 넓은 룸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죠. 엄마, 간만에 손주들이랑 실컷 즐겁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참에 저희도 조금 쉴까 해서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여행은 우리 부부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리 여유롭고 왜 손주들이 저렇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아무 말 안 했는지.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를 돌보는 보모 역할이었던 겁니다.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자.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직 여행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여행 첫날 밤 두 손주의 이불을 펴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행 이튿날 아침 손주 둘은 새벽부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나도. 시리얼 있어요? 우유는 차가운 거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때문인지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아이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고 저는 허겁지겁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시리얼도 우유도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달래가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조식 뷔페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직원에게 부탁해 따뜻한 우유를 겨우 받아왔죠. 아이들에게 우유를 따라주며 문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행은 우리를 위한 효도 여행 아니었나요? 아들은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셔츠에 반바지 차림, 얼굴에는 선크림까지 바르고. 엄마, 아버지, 어제 괜찮으셨어요? 애들 덕분에 밤새 쉴 틈이 없더라. 하하, 애들이 또 재밌었겠다. 아내랑 골프 예약했는데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들이랑 바닷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명조끼는 캐리어에 넣어뒀어요. 아이들 물에 들어가는 건 조심하시고요. 저녁쯤에 뵐게요. 그렇게 말하고 둘은 환하게 웃으며 리조트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 손은 저와 남편이 잡고 있었죠. 그날 하루 우리는 해변가에서 파도에 달려드는 손주를 붙잡고 모래를 온몸에 묻히는 아이를 씻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는 아이들 입맛 맞추느라 피자, 햄버거, 볶음밥 3가지를 번갈아 먹였고 편식하는 막내 때문에 3번은 다시 주문했습니다.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여행 맞는 거야.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땐 아이들은 기운이 남아 공 차기에 바빴고 우리는 눈밑이 퀭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걸 더 좋아하네요. 저희도 덕분에 오랜만에 데이트했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루 걸러 쉬실 수 있도록 일정 짜볼게요. 이제라도 뭐라도 바꾸겠단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골프, 마사지, 저녁 약속을 핑계로 사라졌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효도 같아 보여. 아니, 그냥 애 맡기고 자기들 노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 근처 키즈카페라도 보내지. 그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말이 감동이었지만 지금 보니 우리는 단지 편한 부모였던 겁니다. 아들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짠 듯이 당당하고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뭐가요, 엄마? 이게 무슨 효도야. 애 볼 사람 필요해서 효도한다. 그러고 우리 불렀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도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랑 애 맡겨놓고 본인들만 쉬는 건 다른 얘기야.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닷새째, 저희 부부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점점 초췌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아이들과 붙어 있다 보니 그 어떤 관광지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밤새 뒤척였고 새벽이면 배고프다고 울고 낯선 음식이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 막내가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햄버거 먹고 싶어요. 얘야, 여긴 아직 아침이야. 식당도 안 열었어.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라면 있잖아요. 남편이 일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몸이 안 좋아. 어제부터 허리가 욱신거려. 나도 그래. 무릎이 다시 붓는 것 같아. 조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또 제각각 다른 메뉴를 원했습니다. 큰 손주는 팬케이크 싫다며 접시를 밀어버리고 막내는 우유 차갑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음식을 다시 받아오고 남편은 테이블 주변을 치우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골프 끝나고 저녁 모임 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뭐라 그래? 오늘도 늦는다네. 이게 무슨 효도 여행이냐? 우리만 죽어나네.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해변에서 뛰어가다 큰 손주가 바다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위험하잖아. 할머니 말 좀 들어. 싫어요. 엄마 아빠도 안 뭐라는데 왜 할머니가 그래요? 큰 손주는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이 바다인지 전쟁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지쳐버린 얼굴로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못하겠다. 나도 그래. 이러다 쓰러지겠어. 저녁 무렵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뒤 남편과 저는 발끝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잘 재우셨어요? 저희 오늘 늦어요. 먼저 주무세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몸을 갈아 넣어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게 서운함과 허탈함으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여보, 이 여행 우리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때부터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견디려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체력이 바닥나 더는 안 되겠더군요. 호텔 방 거울 속 제 얼굴은 여행을 즐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 돌보느라 지쳐버린 보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위한 효도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와 아들의 휴가를 위한 값싼 육아 대행에 불과하다는 걸요. 여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정말 이틀만 더 있었으면 병원부터 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인가? 다시는 이런 여행 못 가겠다. 응, 나도. 가방들 힘도 없다.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넘쳤고 우리는 짐을 챙기며 그들의 소리 지름과 뛰어다니는 소리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조용한 귀국 준비는커녕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간만에 손주들이랑 함께 지내니 즐거우셨죠? 아이들이 매일매일 너무 재밌었다고 했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할머니 최고래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우리를 부려먹었다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니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했던 사람들처럼 그저 역할을 잘 마친 도우미 보듯 웃고 있더군요. 남편이 묵묵히 캐리어를 들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는 뒤따라오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즐거우셨죠?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와요. 그때는 부모님 방 따로 더 좋은 데로 잡아드릴게요. 이번엔 애들이랑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다음은 없다. 네. 노인네한테 애 맡기고 너희들은 즐거웠는지 몰라도 우리한텐 고통이었다. 그제야 며느리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뒤늦게 방으로 들어오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없던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효도한다는 말장난에 속아서 따라 나선 게 후회스럽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손주들과 추억도 쌓고 즐거운 거 아니냐고 하겠지. 근데 말이다. 민수야, 추억은 서로가 원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그냥 너희 둘의 편의를 위한 계획이었을 뿐이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고요. 그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저와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는 효도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자. 조용한 차 안에서 우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들의 효도라는 말 한마디에 감동해 덜컥 믿어버렸던 저 자신을요.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태도로 우릴 부려먹은 자식의 무심함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 지긋지긋하던 가족 여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다리는 무겁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짐을 끌며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화에 후드티 차림으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더군요. 그 뒤엔 사위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셨죠?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행 어땠어? 아니야, 말 안 해도 알겠어. 전화할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재빨리 슬리퍼를 내주고 사위는 무거운 캐리어를 안방까지 옮겨줬습니다. 딸은 손을 씻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를 꺼내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힘들 텐데 좀 쉬세요. 내가 빨리 식사 준비할게요. 따뜻하게 북어국 끓일 거예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따뜻하네, 진짜 따뜻해. 저도 그 국을 한 입 떠보았습니다. 소금도 간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더 위로가 됐습니다. 딸은 우리 옷을 세탁기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불이랑 속옷은 내가 다시 돌릴게. 욕실에 뜨거운 물 받아놨어. 씻고 주무세요. 짐은 내가 내일 정리해 드릴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무언가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부모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제게는 진짜 효도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효도 아니야. 맞아. 이런 마음이 그리웠던 거야. 딸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잖아.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걸 내 방식대로 조금씩 갚아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과 허탈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보다 한 끼의 국이 한마디의 진심이 더 따뜻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란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손길이고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아니라 힘든 부모의 어깨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그 순간들이라는 걸요. 딸이 만든 국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딸이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그냥 우리랑 가요? 멀리 가지 말고요. 근처 바다나 아니면 가까운 공원 산책도 괜찮고 도시락 싸서 그냥 편하게 쉬다 와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여행이라면 꼭 가고 싶구나.